나는 나를 사랑하기로 했다. 루이스 헤이 지음, 엄남미 강소진 옮김. 서문. 이 책에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한 번에 흡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상은 여러분의 기존 생각과 배치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먼저 읽고 느껴보세요. 제가 한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냥 무시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이 책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다면 저는 이 책을 쓴 것에 대한 완전한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이 책을 읽다 보면 힘, 무한 지성, 무한한 마음, 더 높은 자아, 우주의 힘, 내면의 지혜 등과 같은 용어들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우주를 운영하고 있고 또한 여러분 안에 있는 힘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어떤 제한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어떤 용어가 여러분의 의식을 방해한다면 스스로 적합하다고 느끼는 다른 용어로 바꿔보세요. 이 책은 치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라라는 책의 연장선에서 나왔습니다. 치유책을 쓰고 나서 많은 시간이 흘렀고 새로운 생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과거 수년간 더 많은 정보를 요청한 독자들과 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생각이 드러나서 몇 년 동안 써온 글들을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모두 밖에서 찾고 있는 힘이 이미 우리 내면에 있고 우리가 긍정적인 방법으로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당신이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치유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 어떤 누구도 치유하지 않아요. 저는 사람들이 자기 발견의 길로 가는데 도움이 되는 디딤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줌으로써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배울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제가 하는 일의 전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책임지는 것을 돕습니다. 스스로 힘과 내면의 지혜, 힘을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환경과 상관없이 스스로 사랑할 수 있도록 장애물과 장벽을 없애는 방법을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사람들이 결코 문제를 가지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반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수년간 고객들과 개별 상담하고 수백 개의 집중 훈련 프로그램을 전 세계적으로 실행한 결과 한 가지 치료법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 자신을 사랑하기입니다. 사람들이 매일 자신을 더 사랑하기 시작하면 삶이 어떻게 더 나아지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사람들은 기분이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원하는 직업을 얻었습니다. 필요한 돈을 가지게 됩니다. 관계가 개선되거나 부정적인 기존의 관계가 새로운 관계로 바뀌어 좋은 인연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치료법은 아주 간단한 전제인 자신을 사랑하기입니다. 저는 이 방법이 너무 단순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단순한 것들이 가장 심오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계속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최근에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이스 헤이, 당신은 저에게 가장 멋진 선물을 주셨습니다. 나라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자신으로부터 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자신을 알기를 회피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자기 발견을 위한 항해입니다. 깨달음이란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누구고 누가 진짜인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돌봄으로써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모두의 내면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자기 사랑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면을 정화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기쁨이라는 공간에서 왔기에 정말로 지구의 모든 사람들의 치유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지구를 창조한 힘은 종종 사랑이라고 불립니다. 창조한 힘 자체가 사랑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은 세상을 잘 돌아가게 한다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사랑은 온 우주를 하나로 묶는 결합체입니다. 저에게 있어 사랑은 깊은 감사입니다. 제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말할 때 각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작은 성격적 특징들, 당혹감, 우리가 잘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들, 그리고 훌륭한 자질을 또한 모두 수용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든 다른 부분을 사랑으로 조건 없이 받아들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중 많은 사람은 살을 빼거나 직장을 얻거나 봉급이 인상되거나 남자친구나 그 어떤 것이라도 가져야만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스스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에 대해 조건을 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구는 전체적으로 사랑이 부족합니다. 지구 전체가 에이즈라고 하는 불편감을 품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매일 죽어갑니다. 이러한 생리적 도전은 우리에게 도덕적 장벽을 뛰어넘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와 정치의 다름을 뛰어넘어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뛰어넘을 때 더 빨리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과 세계의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 시기에 사는 우리가 모두 이러한 변화의 일부가 되고 변화를 가져오고 세상을 예전에 살던 방식에서 조금 더 사랑스럽고 평화로운 삶으로 바꾸기 위해 이 세상을 택해서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물고기 자리의 시대에는 구세주를 외부에서 찾았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구해주세요. 나를 좀 살펴주세요 라고 외치며 저기 어딘가에서 찾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물병자리 시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서 구세주를 찾기 위해 내면으로 들어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찾는 힘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삶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자신을 사랑할 의지가 없다면 내일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어떤 변명을 하든지 간에 여전히 내일은 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20년 후에도 같은 변명을 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 이 변명을 평생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기대 없이 자신을 완전히 사랑하는 날입니다. 저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것을 돕고 싶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표현하고 판단, 비판, 편견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받아들여줄 수 있는 세상 말입니다. 사랑은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너 자신처럼 이라는 마지막 두 단어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 사랑은 우리가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있는 그대로 사랑할 때 우리는 자신을 해치지 않을 것이며 다른 사람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평화롭다면 전쟁도 갱단도 테러범도 노숙자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질병도 어떤 원조도 암도 가난도 굶주림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게는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세계 평화를 위한 처방입니다. 평화, 이해, 연민, 용서, 그 무엇보다도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러한 변화를 일으킬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분노, 증오, 슬픔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우리 내부의 선택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사랑을 선택하기 시작합시다. 그것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치유력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제 강의의 일부였던 이 책의 정보는 여러분 자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여러분의 타고난 권리인 잠재력을 이해하기 위한 자기 성찰을 향한 또 다른 전환점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고 그래서 놀라운 사랑이란 우주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고 그것은 우리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우리가 사는 지구 행성의 치유에 이바지하도록 하세요. 루이스 헤이 제1장 내면의 힘 내면의 힘에 더 많이 연결될수록 삶의 모든 영역에서 더 많은 치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이 세상에 왜 왔나요? 당신의 삶에 대한 신념은 무엇인가요? 수천 년 동안 이 질문에 답을 찾는 것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저는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완벽한 건강, 완벽한 관계, 완벽한 직업으로 우리를 사랑스럽게 인도할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상태는 우리에게 모든 종류의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그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삶의 유형들을 기꺼이 놓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내면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내면의 무한 지성의 힘에 접속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을 내면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고 지탱해주는 위대한 힘에 맡기고자 한다면 더 많은 사랑과 번영의 삶을 창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무한한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식과 지혜는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한 이 우주적인 힘인 무한한 마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보편적인 힘이 우리 안에 있는 빛의 불꽃을 통해 우리를 창조한 것입니다. 상위 자아 혹은 내면의 힘을 통해서 말이죠. 이 보편적인 힘은 그가 창조한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선을 위한 힘이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지휘합니다. 사랑의 힘은 증오, 거짓말, 처벌하는 법을 모릅니다. 힘은 순수한 사랑, 자유, 이해, 연민입니다. 삶을 더 높은 차원의 자아에 넘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위 자아로부터 행복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힘을 어떤 식으로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과거에 살기로 선택하고 과거로 거슬러 가서 모든 부정적인 상황과 조건들을 다시 반복한다면
그때 당시의 부정적인 상황에 갇히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과거의 희생자가 되지 않기로 의식적으로 결심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 새로운 삶을 창조해 나간다면 우리는 내면에 있는 이 힘으로 지지를 받게 되고 새롭고 행복한 경험들이 펼쳐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는 두 개의 힘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단 하나의 무한한 영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운이나 남 탓하기는 모두 쉽습니다. 힘이란 정말 우리뿐이고 우리가 가진 힘을 현명하게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 힘을 오용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악마가 있나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다르다고 비난하나요?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책임감 대 비난. 삶에서 좋든 나쁘든 모든 조건은 사고방식, 느낌 유형을 통해 창조하는 데 이바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들이 감정을 만들고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러한 감정과 신념에 따라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감정과 신념들은 삶에서 잘못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자신을 탓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책임감이 있는 것과 우리 자신과 타인을 비난하는 것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책임감에 대해 말할 때 저는 힘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야기합니다. 비난은 자신의 힘을 타인에게 주어버리는 것입니다. 책임감은 우리에게 삶을 변화시킬 힘을 줍니다. 만약 우리가 피해자 역할을 한다면 우리는 무기력해지기 위해 우리의 개인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책임감을 받아들이기로 한다면 어떤 잘못된 문제에도 비난하기 위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 가난 또는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들은 책임감을 죄책감으로 해석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식으로든 실패했다고 믿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만드는 또 다른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만약 우리에게 문제와 질병을 대할 때 그것을 삶을 변화시킬 기회로 사용한다면 우리는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불운을 겪은 많은 사람이 그것이 그들에게 일어난 일 중 가장 놀라운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에게 기존의 삶에서 벗어나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많은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말합니다. 나는 피해자야. 슬프지 않아요? 제발 의사 선생님 고쳐주세요. 저는 이런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회복하거나 그들의 문제를 다루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책임감이란 상황에 대응하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에서 스스로가 누구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부정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현재의 위치에 이바지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책임을 지면서 우리는 변화할 힘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걸 다르게 만들 수 있을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모두 개인의 힘이 있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역기능적 가정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삶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 많은 부정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성적 학대를 포함하여 폭력적으로 채색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랑과 애정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자긍심이나 자존감 같은 것은 눈을 씻고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15살 때 집을 나온 후에도 나는 여러 가지 형태의 학대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린 시절에 배운 생각과 감정의 유형이 저에게 학대를 가져온다는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종종 그들 주변에 있는 어른들의 정신적인 분위기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부터 두려움과 학대에 대해 배웠고 자라면서 저 자신을 위해 그러한 경험을 계속해서 재현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바꿀 힘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랑과 애정의 부족은 스스로 나쁜 사람임이 틀림없다고 해석했기 때문에 무자비하게 스스로를 혹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평생 경험했던 모든 과거의 나쁜 사건은 당신 자신의 생각과 신념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수치스럽게 돌아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과거를 삶의 풍요로움과 충만함의 일부로 보아야 합니다. 과거 당신의 삶의 풍요로움과 충만함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자책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과거를 사랑으로 풀어주고 새로운 인식을 두게 한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과거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으로 바라보기로 선택한 방식으로만 존재합니다. 지금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순간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느끼고 있는 순간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 내일 일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내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제는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 생각하고 믿고 말하기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말을 의식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들리겠지만 힘의 요점은 항상 현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통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마음을 통제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상위 자아가 통제하고 있어요. 그런 낡은 과거의 생각은 그만해도 돼요. 여러분의 오래된 생각들이 들어와서 바꾸기 너무 어려워 라고 말할 때 정신적으로 명령을 내리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이제 변화하는 것이 점점 더 쉬워지고 있어. 당신은 당신의 마음과 여러 번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의 책임자라는 것과 말하는 것이 진심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전에 이 대화를 여러 번 반복해 보세요. 당신의 생각이 물방울 같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 가지 생각이나 한 방울의 물은 그리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반복하면서 처음에는 카펫에 얼룩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작은 웅덩이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연못을 만듭니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되면 마침내 호수가 되고 바다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바다를 창조하고 있나요? 오염되고 독성이 있어 수영하기에 부적합한 바다인가요? 아니면 맑고 푸른 바다인가요? 시원하고 상쾌한 물을 즐기도록 친구들을 초대하는 푸르고 수정처럼 맑은 바다인가요? 사람들은 종종 저에게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저는 항상 대답합니다. 아니요, 멈출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를 거부해 왔나요? 여러분은 그저 마음속에서 그것이 여러분이 할 일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상황을 바꾸기를 원할 때 생각과 싸워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간단히 그 생각을 나에게 알려줘서 고마워
라고 말하세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은 그곳에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고 힘을 부정적인 생각에 넘겨주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부정적인 생각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말하세요. 여러분은 다른 사고방식을 창조하고 싶어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은 생각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인정하고 그것들을 넘어서세요. 생명의 바다에 빠지지 마세요. 삶이라는 바다에 유유자적 뜰 수 있을 때 자신의 부정성 바다에 익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멋지고 사랑스러운 삶을 누리도록 예정되어 있어요. 인생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행복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당신이 마음을 열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주의 지혜와 지식은 여러분에게 사용하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삶은 당신을 지지하기 위해 이곳에 있어요. 여러분 내면에 있는 힘을 믿으세요. 만약 삶에 약간 겁이 난다면 몸에서 들고 나가는 호흡의 흐름을 알아차리세요. 호흡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더군다나 공짜로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한 충분히 호흡으로 잘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귀중한 본질을 받아들이면서도 삶이 또 다른 필요한 것들을 제공할 수 있을지 항상 의심하지요. 지금은 여러분 자신의 힘과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배울 때입니다. 내면으로 들어가서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를 찾아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권리가 있고 나는 내 권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에게 맞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친구와 가족들이 조언할 때 당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에 관해 모든 문제에 대해 해답은 항상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지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가 해답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내면의 지혜로 가는 문을 닫게 됩니다. 상이 자아가 주는 정보는 긍정적이고 여러분을 지지할 것입니다. 만약 부정적인 정보를 받기 시작하면 인간 고유의 에고와 상상력에 의해 지배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의 상상과 꿈을 통해 우리에게 긍정적인 정보가 전달되지만 모르겠다고 하면 그 정보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스스로를 지지하세요. 의심스러울 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진정 나를 사랑하는 결정인가? 지금 이게 나에게 맞는 것일까? 다음 시점의 어느 순간, 하루, 일주일 또는 한 달 후에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고 더 위대한 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면서 무한한 정신과 공동 창조자가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대한 사랑은 우리를 희생자에게 승리가 되게 합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은 우리에게 멋진 경험을 끌어당깁니다. 자신에 대해 기분 좋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걸 눈치챈 적 있지요. 그들은 그런 자신에 대해 그저 자연스럽습니다. 굉장히 멋진 일이죠. 그들은 그들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해합니다. 뭔가 필요한 사물들이 애쓰지 않아도 그들에게 쉽게 들어옵니다. 그저 오래전에 제가 신의 존재와 능력을 갖춘 하나의 존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을 알기에 신성한 지혜와 이해가 내 안에 있고 그러므로 나는 이 행성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에서 신성하게 인도됩니다. 모든 별과 행성들이 완벽한 궤도에 있는 것처럼
나도 나의 신성한 질서와 순서에 따라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저의 제한된 인간의 정신으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우주적 차원에서는 모든 것이 올바른 장소에서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의 현재 경험은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기회를 향한 디딤돌입니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무엇을 배우러 이곳에 오셨나요? 무엇을 가르치려고 이 행성에 왔나요?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독특한 목적이 있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격, 문제, 두려움, 질병, 그 이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보다 훨씬 더 큰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두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생명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정신, 빛, 에너지, 진동, 사랑이며 우리는 모두 목적과 의미가 있고 살아갈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2장 내면의 목소리 따르기. 우리가 생각하기로 선택한 사고는 우리 삶의 캠퍼스를 그리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기억이 납니다. 그 생각은 저에게 꽤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제가 뉴욕에 살 때 종교과학 교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정신과학에서는 종교과학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는 목사와 실무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이 나의 미래를 만든다는 것을 말해준 첫 번째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이 개념은 내 안에 종이 울리는 내면의 목소리라고 불리는 직관의 장소를 건드렸습니다. 몇 년 동안 저는 그 직관을 따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저귀는 소리가 예라고 들릴 때 그것이 미친 선택처럼 보일지라도 저는 그것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네, 그 개념이 맞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생각을 바꾸는 것을 배우는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예라고 대답하자 어떻게? 라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많은 영성과 자기 개발에 관한 책을 읽었고 집에 여러분들처럼 책으로 책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수업을 들었고 그 과목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시 탐구했습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사상 철학에 완벽하게 몰두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대로 공부다운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믿지 않았었습니다. 어머니는 무늬만 카톨릭 신자였고 새 아버지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저는 기독교인들이 머리에다 셔츠를 입고 다닌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들은 사자에게 잡아먹힌다는 것 같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고 어느 쪽도 제게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과학에 대해 깊이 연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당시에 제게 열려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과학이 정말 훌륭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쉬웠습니다. 저는 몇 가지 개념을 이해했고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여전히 계속해서 삶의 조건들에 대해서 불평했고 자기 연민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동정이라는 절망의 구덩이에서 뒹굴고 있었을 뿐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자신을 연민하는 상황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더 나은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차츰 새로운 생각을 지속하자 더 이상 그렇게 많이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한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 대해 비판할 때면 바로 깨닫고 그것을 멈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긍정 확언이 무슨 뜻인지 모른 채 그저 웅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쉬운 것부터 시작했죠. 몇 가지 작은 것부터요.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녹색 신호등과 주차 공간을 확보했고, 와, 저 자신을 멋지다고 생각했으며 모든 것을 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곧 저는 꽤 건방지고 오만하며 제 신념에 독단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답을 안다고 느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 새로운 영역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려는 저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모든 것을 완벽히 통제하고 있었다면 예전의 엄격한 믿음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 아주 겁이 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 새로운 영역이 매우 무서웠고 그래서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손에 쥐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고 갈 길이 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여전히 아직도 그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저 역시 항상 이 길이 쉽고 순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학업만 옹알거린다고 항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지?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즉시 저는 저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하나의 예가 아닐까? 그 생각, 나는 충분하지 않아 라는 오래된 믿음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정 확언이었습니다. 충분하다는 긍정 확언 대신 충분하지 않다는 부정 확언을 오랫동안 좋아하고 즐기며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저의 스승이었던 에릭 페이스는 저를 보고선 분노라는 생각을 언급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에 차 있다? 제가요? 물론 저는 당시에 어떤 원한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 길을 잘 가고 있었고 영적으로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그때 제가 제 모습을 얼마나 작은 부분만 보고 있었는지 알 수 있겠죠. 저는 제 인생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계속했습니다. 형이상학을 공부했고 영성을 깊이 탐구했습니다. 가능한 나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파악했고 때때로 적용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종종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지만 그것들을 삶에 적용하거나 잘 실천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아주 빨리 갔습니다. 그 시점에서 저는 정신과학을 3년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교사가 되어 정신과학 교회에서 설파하는 철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제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왜 제자들이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허우적대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왜 그렇게 문제에 빠져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주 좋은 조언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왜 그들은 제 조언을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잘 지내지 못했을까요? 제가 진리를 찾아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진리를 말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치지만 아이들은 정반대로 하는 것처럼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자궁암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제가 배운 이 모든 긍정 확언에 대해서 소용이 없지 않나 하는 의심까지 들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있어 그런 반응은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아주 명확하고 중심이 잡혀 있다면 내가 내 몸에 질병을 창조할 필요가 없었을 거야. 돌아보니 암을 진단받았을 때 죽기 전까지 알지 못할 뭔가 숨은 비밀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뭔가 더 경지가 높은 정신적인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표면에 나타난 증상에 대해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나로부터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 위해 많은 것을 알아냈습니다. 암이라는 것은 분노라는 불편감인데 오랫동안 그 감정이 몸을 갉아먹고 제 몸속에 잠복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감정과 씨름을 하고 있을 때 감정은 몸 어딘가에서 돌아다녀야 합니다. 오랜 시간 그 감정과 싸우면 결국 몸의 어디선가 불편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그제야 저의 스승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분노를 많이 언급했던 걸 알아차렸습니다. 제 안의 분노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성적으로 학대당했던 어린 시절의 내면 아이의 상처가 몸속에 그대로 남아서 어딘가에서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항상 분노를 가지게 되었죠. 저는 과거를 용서하지 못하고 비참해했습니다. 저는 결코 그 비참함을 변화시키고 놓아주고 흘려보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집을 떠났을 때 저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그 작업밖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현실에서 그 분노를 묻어두고 외면했습니다. 제가 형이 상학을 공부하는 길을 발견했을 때 영성을 공부한다는 아주 좋은 포장지로 겹겹이 쌓아서 감정을 덮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제 주변에 벽을 치고 저 자신의 감정을 말 그대로 건드리지 못하게 철벽 방어를 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암을 진단받고 나서야 진짜 내면의 자아 발견 작업 배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에게 감사하게도 저는 배움의 도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원한 변화를 위해선 저 자신 내면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사가 수술하고 잠깐은 질병을 돌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만약 제가 생각과 말을 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아마 암이라는 질병을 다시 창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몸의 어떤 부분에서 암을 일으키는지 배우는 것은 항상 흥미롭습니다. 종양이 왼쪽에서 나타나는지 오른쪽에서 나타나는지도 유의미합니다. 오른쪽에서 발견되면 발산하는 남성 에너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왼쪽은 우리가 흡수하는 걸 받아들이는 여성 에너지입니다. 제 인생에서 뭔가 잘못되고 있을 때는 항상 몸의 오른쪽에서 질병이 발생했습니다. 제 의붓 아버지를 향한 강한 적개심을 몸속에 품고 있었고 그 감정이 질병을 흡수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고 주차장에서 자리를 얻은 것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 많이 배워야 했고 더 깊이 내면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바라는 대로 삶에서 진전이 진정으로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쌓인 낡은 쓰레기를 청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대로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내면에 있는 제 내면 아이를 인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저의 내면 아이는 지금까지도 고통이 너무나도 크다고 기꺼이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자기 치유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저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그 외에는 관심을 거의 가지지 않았습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저 자신을 완전히 치유에 쏟았습니다. 치유 방법이 어떤 것은 이상한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걸 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제가 계속 삶의 줄을 잡고 있었던 방법입니다. 거의 6개월 동안 하루 24시간 치유 작업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암을 치유하기 위한 대안요법을 찾을 수 있도록 가능한 암에 관한 모든 책을 읽었고 공부했습니다.
수년간 먹었던 쓰레기 음식들로부터 제 몸을 해독시키기 위해서 영양 세척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몇 달 동안 저는 시금치와 아스파라거스를 먹었습니다. 뭔가 더 많이 먹었던 것이 있지만 그걸 가장 많이 먹었던 듯 합니다. 저는 마음과학 목사들과 교사인 에릭 페이스와도 함께 작업했습니다. 학원도 말하고 시각화와 영적 마음 치료도 하였습니다. 거울 앞에서 매일 하는 세션도 진행했습니다. 거울 명상으로 거울 속에 눈을 보면서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되풀이하는 작업도 했습니다. 가장 말하기 어려웠던 단어는 루이스, 난 널 사랑해.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였습니다. 견디기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리고 심호흡을 해야 했습니다. 거울 작업을 할 때 마치 도약하는 것처럼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이 분노를 해소하는 걸 돕는 정신치료 권위자를 찾아갔습니다. 오랜 시간 베개로 침대를 때리고 소리를 지르며 분노를 해소했습니다. 속이 시원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너무나도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제 삶에 있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용납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어떤 방법이 효과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 방법에서 조금씩 도움이 되었고 효과가 나타났겠죠. 무엇보다도 저는 정말로 제가 하는 치유의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했습니다. 깨어있는 시간 동안은 계속 치유 작업을 했습니다. 낮에 한 일에 대해 잠들기 전에 감사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몸 안에서 치유 과정이 일어나고 있고 자연 치유를 통해서 아침에 밝고 상쾌하고 기분 좋게 일어날 것이라는 시각화와 확언 작업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밤중에 치유를 위해 일해준 자신과 몸에 대해 감사를 전했습니다. 긍정 확언을 많이 했습니다. 기꺼이 성장할 것이고 매일 배울 것이라 단언했습니다. 저 스스로 나쁜 사람으로 보지 않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단호하게 스스로 긍정 확언했습니다. 저는 또한 이해와 용서에 관해 연구했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부모님의 어린 시절을 탐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어린 시절 어떻게 취급받았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들은 조부모님의 양육 방법 때문에 배웠던 것 이상으로 저를 양육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 의붓 아버지는 어릴 때 집안에서 학대당했고 이 학대받은 양육 방식을 자신의 자녀에게 적용했습니다. 똑같이 학대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남자가 항상 옳다고 믿도록 길러졌고 남자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무도 우리 부모님에게 다른 삶의 방식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 굳어졌습니다. 차근차근 부모님의 어린 시절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용서 과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점점 더 용서하게 됨에 따라 저 자신을 더욱더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은 부모님이 우리에게 준 것과 같은 상처를 자신의 내면 아이에게 입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배운 대로 그 학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학대했을 때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지만 우리가 자라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도 여전히 내면 아이를 학대할 때 그것은 정말이지 비참한 일입니다. 나 자신을 용서하면서 나는 나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믿지 않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보살펴주는 상위 자아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다시는 사랑을 안 할 거야.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게 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은 나는 나를 잘 돌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멀리할 거야 입니다. 결국 저는 저를 돌볼 수 있을 만큼 저 자신을 신뢰하기 시작했고, 일단 저 자신을 믿게 되면 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점점 더 쉬워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몸은 치유되고 있었고 제 심장은 치유되었습니다. 저의 영적 치유 과정은 그렇게 뜻밖의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 가지 덤으로 이러한 치유 과정을 겪고 난 뒤 제가 더 젊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지금 끌어당긴 고객들은 거의 모든 사람이 기꺼이 자신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엄청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가르치는 개념들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생각을 받아들이기가 쉬웠습니다. 물론 그들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삶의 질을 향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내부적인 수준에서 우리 자신과 평화를 이루기 시작하면 삶은 더 즐겁게 흐르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험이 제게 개인적으로 무엇을 가르쳐 줬을까요? 저는 만약 제가 생각을 바꾸고 저의 과거에 살던 유형을 풀어주고 싶다면 제 삶을 바꿀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은 만약 우리가 정말로 기꺼이 그 작업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몸과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교훈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어디에 있든 무엇을 창조하는 데 이바지하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해와 인식과 지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면 여러분은 다르게 행동할 것입니다. 더 빨리 또는 더 잘하지 않는다고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비록 지금은 곤경에 처해 있지만 어떻게든 벗어날 수 있어. 그러니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찾아볼 거야 라고 말하세요. 만약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이 스스로 어리석고 좋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라면 계속 갇혀있게 됩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자신만의 애정어린 지원이 필요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제 방법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마음과학에서 배운 것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마음과학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이런 원칙들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래된 영적 가르침 중 하나를 읽는다면 똑같은 정보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종교과학 교회에서 목사로 훈련받았지만 저에게 교회는 없습니다. 저는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저는 그 가르침을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 간단한 언어로 표현합니다. 그건 사람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정신을 가다듬고 삶의 모든 것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삶을 책임지기 위해 어떻게 마음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제가 20년 전쯤 이 모든 것을 시작했을 때 저는 제가 오늘날 하는 일이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도움을 이렇게까지 줄 수 있는지 몰랐었습니다. 제3장 입으로 선언하는 말의 힘. 매일 자신을 위해 삶에서 원하는 것들을 소리내어 입으로 외치십시오. 이미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하며 소리를 내십시오. 정신의 법칙. 중력이 법칙이 있고 물리학이나 전기 같은 다른 물리 법칙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과 같은 영적인 인과법도 있습니다. 인과법은 여러분이 밖으로 발산하는 것은 무엇이든 부메랑처럼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정신의 법칙도 있습니다. 저는 전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과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모릅니다. 제가 스위치를 누를 때
불이 켜진다는 것만 압니다. 저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거나 어떤 단어를 말할 때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정신의 법칙으로 발산되어 경험으로 우리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신과 신체 사이의 상관관계를 배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고 생각이 얼마나 창조적인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마음속을 아주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생각들을 만들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의 입은 생각에 반해 느립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고 입에서 나오려고 하는 부정적인 것들을 방지하여 말하는 방식을 편집하고자 한다면 생각을 새롭게 형성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단어가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경험을 창조한다는 것을 숙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단어를 사용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거의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실 우리 중 대부분은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는 문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법의 규칙에 근거하여 단어를 선택하도록 배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문법 규칙이 계속해서 바뀌고 어떨 때는 부적절했던 것이 어떨 때는 또 적절할 때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과거에 속어였던 것이 현재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법은 단어와 의미와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자기가 선택하는 단어가 삶의 경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게 생각은 창조력이 강력하고 삶을 창조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게 단어의 형태로 발산하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든 제 삶의 경험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황금률의 기본 목적은 우리에게 삶의 기본 원리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신이 받고 있는 또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라. 당신이 세상에 준 것은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 말은 결코 죄책감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저에게 제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좋은 것들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나에게 삶이 여기에 나를 도우러 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종종 서로를 잔인하게 상처를 주는 비속어로 부르고 서로를 비하하려고 노력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왜 그랬을까요? 어디서 그런 걸 배웠을까요? 우리 중 많은 사람이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멍청하거나 게으르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귀찮은 존재이고 매우 훌륭하지 못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때론 부모님이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움츠러 들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상처의 고통이 얼마나 깊이 자리 잡았는지는 거의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면의 말투 변화. 너무 자주 우리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준 초기 메시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시금치 좀 먹어라, 방을 청소해라, 이부자리 정리해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인정과 사랑이 조건인 아주 사소한 일을 해야만 당신이 받아들여 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에 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지 여러분의 생각은 아닙니다. 그 생각은 여러분의 깊은 내면의 자기 가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이런 일을 할 때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존재의 의미조차 허가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주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초기 정보들은 우리가 스스로 말하는 방식에 이바지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면에다 말하는 방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말하는 구어체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경험을 끌어당기고 작동시킬 정신적 대기권을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경시하게 되면 인생은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고 감사한다면 인생은 멋지고 즐거운 선물이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거나 자신이 성취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부모님이나 우리에게 잘못한 것 같은 사람들을 비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렇게 비난한다면 우리의 상황과 문제, 좌절감에 갇히게 됩니다. 비난의 말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힘은 삶의 책임을 지는 것에서 나옵니다. 삶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 무섭게 들린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실제로 그러합니다. 만약 우리가 삶의 책임을 지고 싶다면 우리의 입에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단어와 구절은 생각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을 듣기 시작하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자신이 스스로 부정적이거나 제한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들을 바꾸세요. 저는 만약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너무 많이 사람들에게 퍼지면 그저 흘러가게 놔둡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반대로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외출할 때 그들이 말하는 것과 그들이 말하는 방식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들이 말하는 것과 그들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을 연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정말로 많은 사람이 해야만 해라는 생각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야만 해요는 귀에 아주 잘 들리는 단어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에게는 마치 종이 울리는 듯합니다. 종종 책에서 한 단락에 해야만 한다라는 단어를 수십 번 쓰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런 글을 접할 때 글을 쓰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지 또 그는 그들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들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많은 통제를 원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는 다른 사람들을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잘못하는 사람들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왜 그들이 자유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의문을 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어휘와 사고에서 표현해야만 하는 것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스스로 부과한 많은 압박감을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일하러 가야 해요. 저는 이걸 해야 해요. 저는 해야 해요. 해야 해요. 라고 말함으로써 우리는 거대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이렇게 말해봅시다. 뭐뭐 하기로 선택했어.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일을 하면 월세가 나오기 때문에 나는 일하러 가는 것을 선택했어. 뭐뭐 하기로 선택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보게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중에 그러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나서 그러나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 말은 두 개의 다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스스로 상반된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다음번에 말할 때 그러나라는 말을 스스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 또 다른 표현은 이것저것 잊지 마입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억하고 싶지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잊지 말라는 말 대신 기억해 주세요 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는 일하러 가야 한다는 사실에 스스로 저주의 말을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날씨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지 않나요? 허리나 머리가 아프다고 투덜거리지 않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자신에게 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당신은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소리치나요? 사람들 대부분은 매일 아침 거의 같은 말을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말이 어떤가요? 긍정적이고 활기가 넘치고 멋진 말인가요? 아니면 징징대고 비난하고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신음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런 날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 생각들은 강력하고 자신을 치유하는 생각인가요? 아니면 부족하고 걱정되고 결핍된 생각인가요? 제가 가난한 생각이라고 말할 때 저는 그것이 꼭 돈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란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삶이 자유롭게 흘러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난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을 잘 때 내일 있을 일에 대해 미리 걱정하나요? 보통 저는 잠자기 전에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들을 읽습니다. 잠을 자기 전에 하루에 있었던 많은 생각들을 정리하고 정화하는 것은 다음 날을 준비시킨다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저는 제가 가진 문제나 질문들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면 꿈에 요청하고 꿈속에서 해답이 나오기를 요청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제 꿈이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잘 돌봐줄 것이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유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저도 제 마음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다른 식으로 생각하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선택하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자기 대화의 기초가 됩니다. 이런 과정이 제 삶에서 얼마나 잘 적용되기 시작했는지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타인을 가르치는 삶을 더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제 생각과 말을 지켜보기 시작했고 완벽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 자신을 용서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허락했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인정을 받기 위한 슈퍼우먼이 되기로 투쟁하는 것보다는 저 자신이 되기로 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삶을 신뢰하고 친근한 장소로 보기 시작했을 때 의식이 밝아졌습니다. 제 유머는 덜 신랄해지고 더 재미있어졌습니다. 저는 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판과 판단을 놓아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재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우리는 나쁜 소식을 전하는 데는 대단히 빠릅니다. 저는 신문을 그만 읽었고 밤 11시 뉴스를 듣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그 뉴스들은 전부 재난과 폭력이 대부분이고 좋은 소식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들 대부분이 좋은 소식을 듣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불평할 게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중 너무 많은 사람이 세상에는 나쁜 일만이 있다고 믿기까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재활용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한동안 있었습니다. 그 방송은 곧 사라졌습니다. 제가 암에 걸렸을 때 저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 험담하기를 멈췄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 아무것도 이야기할 게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친구를 만날 때마다 즉시 그들과 최근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오물을 던지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다른 식으로 말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과거의 습관을 깨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렇게 다른 식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 험담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저에 대해서 험담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밖으로 내뿜는 것은 언제나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사람과 일할수록 그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싶어서 저는 정말로 그 단어들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일반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보통 새 고객과 10분 정도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들을 수 있어서 왜 문제가 생겼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투로 그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이 그들의 문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고객들이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그들의 자기 대화가 어땠을지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부정적인 프로그래밍, 즉 빈곤한 사고임이 틀림없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간단한 연습은 전화기의 녹음 버튼을 누르고 통화 말투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상대방에게 하는 말과 상대방이 당신에게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와 목소리의 변형을 듣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3번 이상 말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종이에 적어보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이 말하는 패턴입니다. 몇몇 패턴은 긍정적이고 도움을 주는 말투일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부정적인 패턴의 말을 반복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잠재의식의 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비추어 저는 우리의 잠재의식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잠재의식 마음은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생각에 따라 창조합니다. 잠재의식은 항상 네라고만 말합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우리가 선언한 것을 줄 만큼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빈곤한 신념과 개념을 선택한다면 우리의 잠재의식은 그것을 원한다고 가정하게 될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위해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기꺼이 바꿀 때까지 우리에게 빈곤한 생각을 계속 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한다면 항상 다시 선택할 수 있어서 우리는 결코 갇혀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생각은 수억 개에 이릅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거짓과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 자신을 비난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 바보야, 늙은 나야 같은 말은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이 나에게 말해주는 이 말을 받아들여서 곧 그런 기분이 들도록 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자신에게 비난하는 말을 자주 반복해 버리면 그 말은 이제 신념이 되어 버립니다. 잠재의식은 유머 감각이 없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농담하면서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자신을 비하한다면 아무리 그 농담이 귀엽고 웃기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잠재의식은 그 농담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저는 세미나와 집단 상담을 할 때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서로에 대해 저속한 농담으로 서로를 비하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에 대해 농담하지 말고 자신에 대해서도 경멸적인 점수를 매기지 말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여러분을 위해 좋은 경험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을 업신여기지 마세요. 잠재의식은 여러분과 타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은 타인에 대해 하는 말도 자신에게 말하는 말이라고 간주하고 그 말을 믿어버립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을 때는 왜 그렇게 느끼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자신에게 있는 것만 타인에게서 봅니다. 비판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을 칭찬해 보세요. 한 달 안에
당신은 당신 안에서 엄청난 변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은 접근법과 태도의 문제입니다. 외롭고 불행하고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이 하는 말에 주목해 보세요. 그들은 어떤 단어를 쓰나요? 그들은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그들은 자신을 어떻게 묘사할까요? 그들의 일과 삶과 관계를 또 어떻게 묘사하던가요? 그들은 무엇을 기대하던가요? 그들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하지만 낯선 사람들에게 그들이 말하는 방식 때문에 그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하며 교제하지 마세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도 말하는 방식이 삶을 파괴한다고는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정보를 그들이 인정하지 않을 테니까요. 대신 이 정보는 자신이 진정으로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 연결을 만들고 실천하세요. 왜냐하면 아무리 작은 수준이라도 말하는 방식을 바꾸면 경험이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치명적인 병에 걸렸거나 죽을 것이라고 믿는 병에 걸린 사람이라면, 그리고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서 인생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은 삶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을 흘려보내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자신이 사랑스럽고 치유할 가치가 있으며 신체적인 차원에서 치유에 필요한 모든 것을 끌어당기겠다고 긍정 확언하세요. 당신이 KO할 의향이 있다는 것과 KO한다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아십시오. 많은 사람은 아플 때만 안전함을 느낍니다. 그들은 보통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거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너무 아파서 못하겠어. 이 말은 완벽한 변명입니다. 저는 제 상담실에서 3번의 암 수술을 한 여자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거절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의사였고 그녀는 아버지의 착한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그녀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든지 그녀는 해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거절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무엇을 요구하든 그녀는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라고 말해야 했어요. 그녀가 목청껏 안 돼 라고 외치는데 4일이 걸렸습니다. 제가 주먹을 흔들면서 말하라고 시켰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라고 말하자. 그녀는 그 말을 외치는 것을 매우 후련해 했어요. 저는 유방암에 걸린 여성들이 안 돼라는 말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만 잘해주는 양분을 제공했습니다. 저는 유방암에 걸린 여성에게 아니, 나는 그것을 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상담해 주었습니다. 2~3달 동안 모든 것을 거절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유방암에 걸린 여성이 이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지 내가 나에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함으로써 스스로 영양분을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고객들과 일할 때 저는 그들이 자신들의 한계를 위해 싸우는 것을 들었고 그들은 항상 왜 이런저런 이유로 그들이 갇혀 있는지 제가 알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갇혀 있다고 믿고 갇혔다고 인정한다면 우린 갇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믿음이 실현되고 있으므로 우리는 억울한 상황에 부닥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강점에 집중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제 강연 테이프가 그들의 생명을 구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책이나 테이프도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지 못합니다. 플라스틱 네모 상자의 작은 조각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로 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주는 것은 아이디어들이지만 그것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테이프에 들어있는 아이디어가 습관적인 유형이 되도록 1달 이상 특정 테이프를 찾아 듣는 것을 제안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치유하는 사람도 구원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사람은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제 내담자에게 이렇게 물어봅시다. 듣고 싶은 메시지가 뭐죠? 저는 계속해서 내담자에게 스스로 사랑하세요 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스스로 사랑하는 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사랑할 때가 자기와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세계 평화를 위한 저의 처방전입니다. 자신이 스스로를 해치지 않는다면 혹은 타인을 해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상태에 더 많이 접근할수록 세상은 더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는 말과 타인에게 하는 말을 조금 더 의식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자신뿐 아니라 세상의 나머지 지역도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4장 과거의 기억 테이프 다시 녹음하기. 아무리 작더라도 기꺼이 첫 발을 내디으세요. 당신이 배우고자 하는 사실에 집중하세요. 절대적인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긍정 확언은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과 말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 좀 더 이해했으니 유익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면 생각과 말을 긍정적인 유형으로 다시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과 말을 긍정적인 패턴으로 바꿀 의향이 있나요? 여러분이 하는 생각과 말이 모두 확언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확언은 시작점입니다. 그것은 변화의 길을 열어줍니다. 본질적으로 잠재의식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격이 됩니다. 나는 책임을 지고 있어. 나는 알아. 내가 변화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제가 긍정 확언한다고 말했을 때 삶에서 어떤 것을 제거하거나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데 도움이 될 문장이나 단어를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확언할 때 긍정적인 방식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프고 싶지 않아 라는 확언은 잠재의식이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더 아파라. 잠재의식은 긍정과 부정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강조하는 단어에 집중함으로 진심으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멋진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고 있어. 혹은 나는 좋은 건강을 발산하고 있어 라고요. 잠재의식은 매우 직설적입니다. 잠재의식은 전략이나 계획서를 모릅니다. 들리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만약 지금 타는 차가 별로라면 이 차 싫어 이렇게 말하면 좋은 새 차가 멋지게 당신에게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차를 원하는지 당신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새 차를 구매하게 되더라도 아마 곧 실증이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가 싫다고 계속 말했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은 차를 싫어한다는 말만 듣습니다. 욕망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나의 욕구에 딱 맞는 아름다운 새 차가 있어. 인생에서 정말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가장 빨리 놓아버리는 방법은 사랑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을 풀어주고 떠나 보냅니다. 편안하게 가십시오. 이 방법은 많은 사람에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상황이나 물건, 거주지에도 역시 효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자유로워지고 싶은 습관을 지니고 그 방법을 시도해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볼 수도 있습니다. 담배를 피울 때마다 사랑으로 당신 담배를 축복하고 내 삶에서 당신을 해방해 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의 흡연 욕구는 상당히 줄었고 몇 주 안에 금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선한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오늘 삶에서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게 뭐야? 그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생각해 본 후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뭐뭐 하는 것을 허락한다. 빈칸에는 어떤 것이든 원하는 것을 넣어 보세요. 우리가 대부분 어려워하는 것은 빈칸을 채우는 것입니다. 무의식 깊은 곳에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굳어버린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에게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신념만 있으면 그것에서 힘이 나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정보는 어린 시절에서 비롯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런 정보 때문에 변화할 수 없다고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루이스, 학원이 잘 안 들어요. 효과가 없어요. 그건 학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것들을 받을 가치가 없다고 믿는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지를 알아내는 방법은 긍정의 말을 하고 자신이 말하는 대로 내면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 생각들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왜냐하면 종이에 적은 것을 실제로 보게 되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을 받는 것과 자신을 사랑하는 걸 막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신념을 사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을 때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자신을 속일 것입니다. 종종 혼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물건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넘어지거나 사고가 나서 신체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삶이 제공하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기 시작해야 합니다. 거짓이거나 부정적인 믿음을 다시 작성하기 위해 여러분의 인생에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기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생각은 무엇일까요? 당신이 서 있어야 할 마땅한 토대는 어디인가요? 당신이 서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서 알아야 할 사실에는 뭐가 있을까요? 믿는 것? 아니면 수용하는 것? 우선 다음과 같이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가치가 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있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 자신이 성취되도록 허락한다. 이 개념들은 여러분이 구축할 수 있는 신념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기본 구성 위에 확언을 연습하여 원하는 것을 만드십시오. 제가 어디에서 말을 하거나 강의가 끝날 때쯤 누군가가 다가와서 같은 공간에 있는 동안 치유받았다고 말하거나 편지를 써서 저에게 주곤 합니다. 가끔 그 내용이 사소한 일이기도 하고 때로는 극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한 여성이 저에게 다가와 가슴에 혹이 생겼다고 말했는데 강의 도중 문자 그대로 그 혹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제가 하는 말에서 무언가를 느끼고 그녀의 무언가를 놓아주기로 결심했더니 혹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여성의 사례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 있는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그냥 놔줄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어떤 것을 붙잡고 싶을 때, 그것이 어떻게든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놓아주는 것이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아주려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는 이 여성이 그랬던 것처럼 아주 최소한의 작은 환경에서 한마디를 듣더라도 우리가 붙잡고 놓지 못했던 것들을 놓아주는 게 가능합니다. 놀랍게도 그 한마디가 탁 놓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도 풀지 못한 습관을 지니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되는지 물어보세요. 그 습관으로 얻은 건 뭐죠? 대답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만약 내가 더 이상 이 습관을 지니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대개는 이런 답이 나올 겁니다. 삶이 훨씬 더 나아질 것 같아.
그것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다고 믿는 상황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우주 주방에서 주문하기. 여러분이 처음 긍정할 때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긍정이란 땅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땅에 씨앗을 뿌리면 다음날 다 자란 식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장하는 동안 우리는 인내심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긍정 확언을 할 때 원하지 않는 것들을 내려놓을 준비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 확언들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또는 그 확언이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라 발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친구가 전화해서 "이런 거 혹시 시도해 봤어?" 라고 아이디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즉, 당신에게 도움을 줄 다음 단계로 안내될 것입니다. 긍정 확언을 할 때는 현재 범주로 하세요.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면 좋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그 문구를 반복하는 것이 잠재의식에 되새기기 좋습니다. 긍정 확언으로 타인의 행동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긍정 확언이라고 부릅니다. 오직 스스로 긍정하세요. 그러면 나머지 환경은 저절로 바뀔 것입니다. 존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확언은 조작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통제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보통 부메랑 효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될 때는 굉장히 불행한 느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확언하면 좋아요. 나는 지금 뭐뭐한 아주 멋진 남자에 의해 사랑받는다. 빈칸에는 여러분이 관계에서 가장 바라는 아주 멋진 남자의 모습에 대해 목록을 작성해 보세요. 목록의 모습에 맞는 당신 안에 있는 힘이 완벽한 사람을 데려올 것입니다. 그 사람이 존이 될 수도 있겠죠. 당신은 다른 사람의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들의 삶에서 배워야 할 정신적인 과정에 간섭할 권리도 없습니다. 당신은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 주기를 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 아프면 축복하고 사랑을 보내지만 쾌유를 요구하지는 마세요. 아픔을 통해서 배워야 할 정신적인 교훈은 당사자의 몫으로 남겨두세요. 저는 자기 긍정 확언을 우주 주방에 주문서를 넣는 것으로 비유하고자 합니다. 식당에 갔다가 웨이터나 웨이트리스가 손님에게 와서 주문 받으면 주방장이 주문 받았는지 음식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부엌에 따라 들어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앉아서 물이나 커피, 차를 마시거나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롤을 먹으면서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음식이 준비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음식이 준비되면 나올 것입니다. 확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 주방에 주문을 넣으면 위대한 우주 주방장, 즉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상위의 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주문은 들어갔고 잘 접수되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중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아가고 그것이 잘 처리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문한 것이 아니라면, 자긍심이 있는 분이라면 되돌려 보내고 다시 주문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정확히 안 나왔다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제가 주문한 게 아니에요. 저것이 제가 주문한 거예요. 우주 주방에서 여러분은 그렇게 할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주문할 때 명확히 주문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긍심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나온 음식을 먹겠죠. 여기서도 중요한 건 놓아주는 것입니다. 치유와 명상이 끝날 때 저는 항상 그 말을 사용합니다. 더 높은 힘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그 높은 힘에서 내려놓습니다. 마음과학에서 배운 영적인 마음 치유 문구는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어니스트 홈스의 책을 읽어보거나 지역 종교과학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의 편재성. 우리가 매일 매순간 하는 생각들은 축적됩니다. 또 모르는 사이에 과거의 기억들이 표면으로 스멀스멀 올라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재편성할 때 조금씩 앞으로 갔다가 다시 조금 돌아오기도 하고 다시 전진하고 이렇게 아주 작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게 연습의 일부분입니다. 배우는 단계에서 처음 20분 안에 100% 배울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컴퓨터를 배울 때 얼마나 좌절을 많이 했는지 기억나나요? 연습이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워야 했습니다. 컴퓨터의 법칙화, 시스템을 배워야 했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 컴퓨터를 받았을 때 컴퓨터를 마법의 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컴퓨터의 마법에 숙달했을 때 그 컴퓨터는 저에게 진심으로 마법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배우는 동안 길을 잘못 들어서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가르쳐 준 방법은 다시 해야 할 일의 페이지를 집어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실수 중에도 저는 시스템과 함께 흘러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삶의 체계와 함께 흐르기 위해서 여러분은 잠재의식이 컴퓨터와 같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쓰레기를 입력하면 쓰레기가 나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입력하면 부정적인 경험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고방식을 배우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인내할 것을 허용하세요. 뭔가 새로운 걸 배울 때는 오래된 낡은 유형이 계속 나타납니다. 배운 게 없잖아. 이렇게 말할 건가요? 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좋아, 괜찮아, 힘을 내. 새로운 방법으로 다시 해보자. 또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가정하고 다시는 문제를 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시험해 보지 않는 이상 어떻게 그걸 해결했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전 상황을 다시 꺼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세요. 다시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간다면 그 교훈을 아직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큰 노력을 해야 합니다.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새로운 교훈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보기 위한 작은 시험이라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확언을 계속 반복하기 시작하면 자신에 대한 진리의 진술물들이 다르게 대응할 기회를 스스로에게 줍니다. 건강상의 문제든 재정적인 문제든 관계상의 어려움이든 만약 여러분이 상황에 새로운 방식으로 반응한다면 여러분은 또 다른 문제를 맞게 될 것이고 다른 분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에 여러 겹으로 잠재의식에 쌓인 감정들이 작업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고원에 도달하고 해냈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자신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은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잠재의식 깊이 깔린 굳어진 생각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세요. 뭔가 작업해야 할 것이 남아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충분히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느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정화하려고 하는 것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오래된 경험들을 직면하고는 계속 나아가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루이스, 너는 아주 잘하고 있어. 얼마나 내가 멀리 잘 왔는지 봐봐. 더 연습이 필요할 뿐이야. 나는 너를 사랑해. 저는 우리 각자가 지구라는 행성의 특정한 시간과 공간이라는 점을 택해서 태어나기로 했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신적, 진화적인 길로 우리를 성장시킬 특별한 교훈을 배우기 위해 이곳에 오기로 했습니다. 삶의 과정이 여러분에게 긍정적이고 건강한 방식으로 펼쳐지도록 하는
방법의 하나인 여러분 자신의 개인적인 진실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혜택을 부정해온 제한적인 믿음에서 벗어나기로 선택하세요. 부정적인 사고 유형이 마음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선언하세요. 두려움과 짐을 놓아 버리세요. 오랫동안 저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믿어왔고 그것들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내 앞에 드러난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완벽한 시간과 공간 순서로 나에게 온다. 인생은 기쁨이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사랑하고 있고 사랑스럽고 사랑받는다. 나는 기꺼이 변화하고 성장한다. 나의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괜찮다.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100%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알 안에 저 자신도 포함했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삶을 멋지고 즐거운 경험으로 보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제가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그 안전성을 저 자신을 위한 하나의 법칙으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믿기에 귀와 눈을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암에 걸렸을 때는 발반사 치료법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 게 기억납니다. 어느 날 저녁 강의를 들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보통 때 같으면 앞줄에 앉아 연사 가까이에서 강연을 듣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날따라 뒷줄에 앉으라는 내적 충동이 있었습니다. 착석하자마자 발반사 치료사가 제 옆에 앉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대화를 시작했고 집에 와서 치료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치료사를 찾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왔어요. 저는 또한 필요한 건 완벽한 순간에 완벽한 공간 순서로 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인생에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 즉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다 잘 되게 되어 있어. 괜찮아. 이 일이 괜찮다는 것을 나는 잘 알아. 교훈일 뿐이야. 내가 배워야 하고 경험해야 하는 교훈이야. 어쨌든 그 일은 겪게 되어 있어. 여기에서 뭔가 나를 위해 최상의 선이 주어질 것이라는 걸 알아. 모든 것이 다 좋아. 그저 심호흡해 보자꾸나. 괜찮아. 저는 스스로 평온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통해 정신 작업을 합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재앙이라고 생각했던 큰 일이 결국에는 정말 좋은 일로 판명되거나 적어도 처음에 느꼈던 재난 정도는 아닐 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은 배우기 위한 경험입니다. 저는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많이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내적 의사소통을 긍정 확언으로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가슴속 사랑이라는 공간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과 타인을 가능한 한 많이 사랑하려고 연습합니다. 제 사랑은 항상 확장됩니다. 오늘 제가 하는 일은 6개월이나 1년 전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1년 뒤에는 제 의식과 마음이 더 넓어지고 확장되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제가 저 자신에게 대해서 믿는 바가 저에게 진실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 멋진 것들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기에 제가 성장하는 것을 알고 계속 저 자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명상의 힘을 믿습니다. 저에게 명상이란 저의 깊은 지혜를 듣기 위해 충분히 오랫동안 내면의 대화를 다 끄고 앉아 있는 걸 의미합니다. 명상할 때는 보통 눈을 감고 심호흡을 크게 한 후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앉아서 고요히 답이 들려오는 것을 듣습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 혹은 이 일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 때때로 우리는 인생에서 모든 것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배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 명상했을 때는 3주 동안 두통이 심했습니다. 명상은 너무나 생소했고 내면의 무의식 프로그램에 반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참았고 두통은 결국 사라졌습니다. 명상할 때 엄청난 양의 부정성이 올라올 때는 그것들이 올라와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면을 고요히 할 때는 부정성의 의식이 수면으로 흐르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부정성이 풀리는 것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저항하지 말고 그것이 필요한 만큼 오래 놔두세요. 명상할 때 잠이 오는 건 괜찮습니다. 몸이 필요한 걸 하게 허락해 주세요. 놔두면 차츰 제때 균형을 잡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정적인 신념을 다시 편성하는 것은 매우 강력합니다. 신념을 재편성하는 좋은 방법은 긍정 확언을 만들어 자신의 목소리로 녹음하는 것입니다. 자면서 자신의 목소리로 녹음된 확언을 들려주세요.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기 때문에 잠재의식에 잘 각인이 되는 아주 가치 있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보다 더 효과적인 강력한 것은 엄마의 목소리를 녹음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멋지다고 칭찬하는지 자신에 대해 좋은 긍정적인 면들을 녹음해 달라고 하세요. 녹음본이 있으면 자기 전에 몸을 이완시키면서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발가락 끝에서 시작해서 정수리까지 올라가 긴장을 푸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기 전에는 몸의 긴장을 모두 풀고 주무세요. 개방성과 수용성의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음이 편할수록 새로운 정보를 받기가 쉬워집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항상 삶에 책임지고 있고 늘 안전하다는 것을요. 테이프를 듣거나 자기 인생에 관련된 책을 읽고 몇 분 정도 긍정 확언을 하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하지만 하루 중 나머지 23시간, 30분 동안에는 무엇을 하고 있을 겁니까?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앉아서 명상하고 일어서면서 직장에 급하게 가고 누군가에게 소리를 지른다면 그것도 부정 확언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명상과 확언은 훌륭하지만 나머지 시간의 내적 상태가 어떠한가도 중요합니다. 저는 종종 사람들이 긍정 확언을 올바로 하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습니다. 일할 때에도 올바로 긍정 확언을 잘하고 있는지 물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품어왔던 의심들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해요. 저는 잠재의식이 신체의 명치 부위에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곳에서 직감이 나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직감이 떠오르지 않나요? 그곳이 여러분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저장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기였을 때 주위 환경으로부터 모든 정보를 받아들였습니다. 정보와 우리가 했던 모든 것, 우리가 말한 모든 것들이 바로 여기 명치장 안에 있는 파일의 캐비넷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그 안에 작은 전달자 혹은 배달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거나 경험할 때 정보들이 들어가고 전달자는 그것들을 적절한 파일로 정리해서 저장해 둡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음과 같은 라벨이 붙은 파일을 쌓아왔습니다. 난 충분하지 않아. 절대 할 수 없을 거야. 난 제대로 못해. 우리는 이런 파일들 아래에 완전히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확언이 들어옵니다. 나는 멋지고 나를 사랑해. 그러면 전달자 또는 배달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야? 어디 파일로 분류해야 하지? 우리는 전에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전달자들은 이 파일들을 의심이라고 부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리 와서 무슨 일인지 보십시오. 그래서 의심이라는 정보를 받고 의식 속으로 묻어버립니다. 의식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 내 말이 맞아. 나는 형편없어. 난 쓸모가 없어. 미안합니다. 그 긍정 확언은 올바른 정보가 아닙니다. 라고 말해 버리고는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또 하나는 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옛날 이야기야.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런 정보 필요 없어. 라고. 이것이 새로운 정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랑스러운 정보들이 상기하는 차원에서 많이 들어올 테니 의심의 새 파일들을 저장하기 시작하라고 하세요. 의심을 적이 아닌 친근한 친구로 대하는 법을 배우고 이렇게 의심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심해줘서 고마워. 이 세상에서는 당신이 무엇을 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은행 지점장이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든 주부든 선원이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 안에는 우주의 진실과 연결된 지혜가 있습니다. 내면을 바라보고 이 경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걸까? 같은 질문에 답을 얻고자 한다면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신분이든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면의 해답을 듣지 못하게 하는 삶의 연속극을 쓰느라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타인들의 옳고 그름에 자신을 맞추느라 힘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들에게 힘을 줄 때만 그들은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힘을 타인에게 줍니다. 많은 문화에서 그런 현상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남편이 못 가게 해요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을 빼앗기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믿는다면 당신은 타인으로부터 허락받지 않는 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곳으로 끌려가 꼼짝달싹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더 마음을 여는 순간 더 많은 것을 배울 것이고 더 많이 성장하고 변화할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여성이 자신이 단호하지 못하다는 것을 저에게 말했어요. 그녀는 그렇게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환경이 그녀를 고립시키고 있다는 것을 아는 데까지는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남편과 시댁을 비난했어요. 결국 그녀는 이혼했지만 여전히 인생에서 일어나는 좋지 않은 일들에 대해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자신의 유형을 다시 익히고 힘을 찾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어 말하지 않고 스스로 옹호하지 않는 책임이 자신에게도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시댁과 남편은 내면에서 느끼는 감정, 무력감을 되돌아보기 위해 그곳에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읽은 것으로 당신의 힘을 분산시키지 마세요. 몇 년 전 유명한 잡지에서 기사를 읽었는데 기사에 묘사된 각 주제에 대해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기사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그 잡지는 나에게서 신용을 완전히 잃었고 오랫동안 그 잡지는 읽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인생의 권위자입니다. 그러니 어떤 것이 문자로 인쇄되었다고 해서 항상 그것이 진실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영감을 주는 강연자 테리콜 휘테커는 당신이 저에게 하시는 생각은 저와 관련이 없거든요. 라는 멋진 책을 썼습니다. 사실입니다. 당신이 날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결국에 당신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는 진동으로 그 힘이 다시 당신에게 갈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의식할 때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스스로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삶에 질문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하세요.